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차례로 따라서 배우고 있죠. 이 수업 계획서에 나와 있는 알고리즘들을 따라 배우면서 이 알고리즘의 이해에 필요한 개념들 혹은 데이터 분석 과정에 필요한 그런 개념들을 이렇게 따로 꼭 필요한 때 혹은 준비가 충분히 되었을 때에 추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곧 배울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해할 때 꼭 필요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왜 필요한지 알기 위해서는 그 옵티미제이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이 리니어 리그레션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올디너리 리스트 스퀘어의 문제는 다음과 같고, 리츠 리그레션은 이렇게, 라쏘 리그레션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 머신러닝 모델을 러닝한다는 것, 학습한다는 것, 혹은 트레이닝한다는 것, 훈련한다는 것, 혹은 피팅한다는 것은 이 동일하게 이런 알고리즘에 표현되어 있는 문제를 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 함수를 주어진 이 다음과 같은 함수를 최소화하는 파라미터 W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보게 될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함수를 이 미니마이즈 하는 W를 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후에 배우게 될 뉴럴 네트워크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딥러닝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함수를 미니마이즈 하는 파라미터를 구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표현되어져 있는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 크게 이 5가지는 모두 이 함수, 우리가 이 함수를 로스 펑션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이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입니다. 이 로스 펑션은 이제 한국어로 표현을 하자면 이제 손실 함수가 되는데요. 이 손실 함수란 나의 원래의 값 y가 어떤, 예를 들어서 y가 1인데 만약에 y를 이제 0으로 예측하면은 그만큼의 손실이 발생하죠. 이런 나의 예측값과 나의 원래값 사이의 차이를 표현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예측값이 막 더 멀어질 때, 원래 값보다 더 멀어질 때 더 큰 손실값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목적에 맞게 손실 함수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손실 함수는 이 머신러닝에서 이 로스 펑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코스트 펑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에러 펑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LW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w에 대한 함수 l인데요. 여기 안에 우리의 데이터 x, y도 들어가 있으므로 여기에다가 x, y가 이 함수 WL을 표현할 때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여기 옆에다가 추가로 써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위에서 다음과 같은 LW를 최소화하는 LW를 최소화하는 이 파라미터 W를 구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이에요. 이 함수를 최적화, 이 함수를 최소화하는 값을 찾는 것 혹은 해를 찾는 게 이 최적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최적화와 관련되어 있는 수업을 들으셨으면 이 제약식이 있을 때, 그리고 제약식이 없을 때, 그리고 함수나 제약식의 형태가 리니어일 때, 넌 리니어일 때 등등을 나눠서 이제 알고리즘이 달라지게 되죠. 우리가 이 슬라이드에서 이번 강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 옵티미제이션 문제들은 모두 제약식이 컨스트레인트가 없는 문제, 그냥 함수만 딸랑 있고 이것을 최대화하거나 최소화하는 문제만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fx를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 x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어떤 함수를 미니마이즈 하는 x를 찾는 이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수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고등학교에서 모두 다 배운 문제예요. 기억이 안 난다면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x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해볼게요.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다음과 같이 1에서 2의 값을 1에서 2의 값을 갖고 그리고 y축에서 3과 만나는 다음과 같이 생긴 함수죠. 여기가 x축, 여기가 이제 y로 혹은 fx로 이렇게 표현되는 축입니다. 이 함수에서 우리가 최소값을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최소값은 이 부분이 되죠. 그래서 fx의 최소값은 2, 그리고 이 f가 최소가 되게 하는 해 x를 구하면 그 x는 1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식으로 쓰면 이 fx의 이제 미니멈 값은 2가 되는 거고요. 이 fx를 미니마이즈 하는 x, 즉 x 스타 해는 이 최적해는 1이 됩니다. 이것을 그럼 그래프 없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죠? 얘를 구할 때 그걸 어떻게 구했냐면 이 fx를 한번 이렇게 미분해서 구했었어요. 그래서 이 x 마이너스 2가 되고 이 한 번 미분한 게 0이 되는 곳, 즉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이 이제 f의 최소값이 존재하는 곳이다 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위 식을 풀어주면 x는 x는 1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fx를 최소화하는 그 해는 1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 fx에다가 이제 1을 넣어주면
그래서 f1은 fx에다가 집어넣으면은 2 하고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해서 2 하고 나오게 되죠. 이것과 똑같이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구하고자 하는 이 w는 우리가 앞으로 이 식에서 구하고자 하는 x 혹은 w는 벡터로 나타내어집니다. x가 그래서 변수가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x는 벡터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x가 벡터일 때 이 fx의 이제 최소값 혹은 최소가 되게 하는 x 값을 찾을 때 이때 우리는 똑같이 이 fx를 이렇게 fx의 그레디언트를 구해주게 됩니다. 이 fx는 이제 x가 n 차원이라고 할 때 이 fx는 이 n 차원 인풋을 받아서 이제 실수값으로 돌려주는 함수인데요. 얘의 그레디언트는 이 x 벡터와 같은 차원의 이제 n 차원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n 차원 벡터 그레디언트 fx가 0이 되게 하는 x를 찾을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해당 f의 최소값을 그리고 최소가 되게 하는 x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f에서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f의 그레디언트가 0이 되게 하는 점을 구하면은 그게 최소값이 되느냐? 모든 f에 대해서 f의 그레디언트가 0이 되게 하는 점이 존재하는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생긴 경우에 는 최소가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f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최소값을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함수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경우에는 이 그레디언트 fx가 1차원인 경우에는 x가 1차원인 경우에는 이 f'x가 0이 되게 하는 점이 즉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fx가 0이 되는 이 점이 내가 원하는 그 fx를 최소화하게 하는 즉 최적해 옵티멀 솔루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최적해이기 위해서는 먼저 f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f가 컨벡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컨벡스 함수란 앞에서 보았던 것 같이 f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이렇게 볼록한 부분이 아래쪽에 가도록 하고 그런 볼록한 부분이 한 개 있는 함수를
컨벡스라고 부릅니다. 이 컨벡스의 수학적 정의는 따로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되는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게 충분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f가 컨벡스 함수이고요. 그리고 미분을 할 거니까 미분 가능해야겠죠? 그래서 f가 미분 가능하고 그리고 컨벡스이면 미니마이즈 f의 문제를 풀 때 어떤 x가 그 문제에 대한 옵티멀 솔루션이기 위해서는 그 x가 다음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다음을 만족하는 이 x 스타를 찾기만 하면은 그 x 스타가 미니마이즈 f 문제의 최적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미니마이즈 로스 펑션 다음과 같이 썼을 때 이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는 이 LW를 W대에서 미분하고 그 값이 0이 되게 하는 W를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얘를 x 스타는 어떠하다 라고 이제 수식 전개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으면 이제 어널리티컬리 여러분들이 풀 수만 있으면 이 식을 만족하는 x 스타를 클로즈드 폼 솔루션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이제 오디너리 리스트 스퀘어스를 했을 때 이제 미니마이즈 w y 마이너스 xw 이 제곱을 풀 때 얘를 lw로 두고 이 LW를 W에 대해서 미분한식 어떻게 되었었죠? 네, 마이너스 2 x 트랜스포즈 y 플러스 2 x 트랜스포즈 x w였죠. 얘가 0이 되게 하는 w를 이렇게 수식을 전개해서 W는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다 라고 구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이게 구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 경우예요. 그렇지만 위에와 같이 이렇게 수식 전개를 통해서 이 F의 그레디언트가 0이 되게 하는 점을 구할 수가 없다면 쉽게 구할 수가 없다면 보통 이터레이티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이터레이티브 알고리즘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초기의 솔루션 X를 지정을 해주고요. 그것으로부터 이 fx가 감소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x를 계속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f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여러분이 초기값 x를 여기에다가 잡았으면은 이 f 값이 감소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x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면서 더 이상 감소하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이동을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의 x에서 이 f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주면 x를 움직여주면은 그것을 또 반복해주면 결국 이 최적화에 컨버지 하게 됩니다. 이게 이터레이티브 알고리즘이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간단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이러한 이터레이티브 알고리즘도 이름이 붙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앞에서 설명했던 이 이터레이티브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간단한 알고리즘인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주어진 펑션의 이제 미니멈 혹은 맥시마이즈 문제면 맥시멈을 찾는 이터레이티브 알고리즘인데요. 미분을 한 번 한 값을 사용을 한다고 해서 이 first order iterative optimization 알고리즘이 됩니다.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는 fx를 미니마이즈 하는 값 x를 즉 x 스타 최적화를 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 x를 업데이트 해주게 됩니다. 제 앞에서 이터레이티브 알고리즘은 이제 현재 x에서 f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x를 업데이트해서 이 다음 x를 구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벡터로 표현을 해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이 벡터 x를 이 그레디언트 x를 가지고서 이동시켜서 새로운 x를 만들어주면 그거는 이 x의 각각의 엘리먼트마다 다음과 같이 이 업데이트 시켜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이 이제 이 f가 감소하는 방향이라 했죠. 이 마이너스의 그레디언트 fx가 f가 감소하는 방향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이 밑에 있는 그래프에서 이 점을 이제 첫 번째 점이라고 해볼게요. 여기에 그레디언트, 즉 이 함수의 기울기는 다음과 같이 음수로 나타나게 되죠. 그 기울기의 사인의 반대를 해주면 현재 기울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이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양의 방향 이 f가 감소하는 방향이 됩니다. 만약에 x가 원래 처음에 여기 있었으면 그레디언트가 다음과 같이 양의 그레디언트를 갖게 되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방향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을 해줘야지 이 f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은 f가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움직이는 방향은 이제 그레디언트를 가지고서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만큼 움직여야 되는지는 이 그레디언트의 크기와 거기 앞에 붙어 있는 이 상수, 이
상수 알파, 얘는 러닝 레이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상수 곱하기 이 기울기의 절대값만큼, 그 크기만큼 해당 방향으로 움직여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예제를 보시면은 이 첫 번째 점에서 기울기의 값이 크니까 더 많은 만큼 더 많이 이렇게 움직여 주고요. 이만큼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가 x0고 움직여서 x1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x1 자리에서 또 기울기를 구해서 그 기울기를 가지고서 다음 x, 두 번째 x를 또 업데이트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또 기울기를 구해서 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해지는 크기만큼 이 x를 이동시키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x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즉 이 그레디언트 f 값이 이제 0이 되어서 더 이상 이제 업데이트 할 수 없는 그 지점까지 도달하게 돼요. 그때의 이 x가 내가 원하는 이 최적해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 컨벡스 함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그림을 그려서 볼 수 있는데요. 또 다른 함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함수에서 만약에 내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을 해서 해를 업데이트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x, 여기가 내가 미니마이즈 하고자 하는 f 값으로 주어졌다고 할게요. 그리고 내가 처음에 초기에 x를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제 기울기를 구하면은 다음과 같이 음수의 기울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x를 업데이트 할 때에는 그 기울기 부호의 반대 방향인 이 양의 방향으로 x를 업데이트 해줄 거예요. x를 이동시켜 줄 거예요. 그때 그 크기는 이 크기를 이 현재 x0에서의 그레디언트 값의 절대값 곱하기 알파의 크기로 이동을 시켜줄게요. 그래서 이동을 시켜서 x1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또 여기 x1에 도달을 했다 라고 하면 이 x1에서 또 다시 업데이트 해주기 위해서 기울기를 구해주죠.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서 봤더니 계속해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여야지 f가 감소하게 되어요. 그래서 또 양의 방향으로 x를 업데이트 시켜줍니다. 근데 이때 그레디언트의 절대값이 더 작아졌으니까 더 작은 만큼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x2를 이렇게 이동시켜 줄게요. 그래서 이 이동한 크기는 알파 곱하기 이 f 그레디언트의 식에다가 이 현재의 x 값을 집어넣어준 그 값이 됩니다. 이 x1에서의 그래프의 기울기죠. 여기에서도 이제 기울기가 0이 아니므로 계속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작아지니까 더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x가 차례로 이제 업데이트 되다가 이제 그레디언트가 0이 되게 하는 그 지점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이 f 프라임 x 스타가 0이 되는 이 지점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더 이상 이 x가 업데이트 되지 않고 여기에서 수렴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 이 그래프에서는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여기에 초기 값을 두고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다음 해에 도달하게 돼요. 그런데 이 값은 우리가 원하는 값이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 f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하게 하는 x는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이 진짜 x 스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최적해이죠. 그런데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을 했을 때는 여기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죠? 네, 이 f가 컨벡스 함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f가 컨벡스 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돌리면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최적해에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식을 만족하는 값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는 현재 구한 얘도 어떠한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얘는 전체로 봤을 때는 f가 가장 작게 하는 점이 아니지만 얘 근방에서 봤을 때 이 값 근처에서 봤을 때에는 이 근처에 있는 값들 중 f를 가장 최소화하는 점이죠. 그래서 얘를 로컬 옵티멀 솔루션 이라고 불러요. 근방에서 가장 최적의 해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에 반해서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이 최적해는 그냥 옵티멀 솔루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로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전체에서 최적이다 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글로벌 옵티멀 솔루션 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로스 펑션을 나의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로스 펑션을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가지고서 미니마이즈 하고자 할 때 이때 해당 로스 펑션이 컨벡스가 아니면 그러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정확도를 최대화시키는 그리고 에러를 최소화시키는 그 파라미터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당 파라미터를 정확하게 한 가지로 찾아주려면은 이 손실함수 f가 컨벡스 함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을 해서 글로벌 옵티멀 솔루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함수가 컨벡스여야만 합니다. 만약 컨벡스가 아니면 여기에 있는 그래프처럼 컨벡스 하지 않다면 이렇게 어느 점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러닝 레이트 알파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이제 로컬 미니멈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출발하면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에서 출발하면 다음의 점, 이 점에 출발하면 이 점. 이게 서로 다른 점으로, 서로 다른 로컬 미니멈으로 빠지게 돼요. 투기값 x0와 알파에 따라 서로 다른 로컬 미니멈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함수의 글로벌 옵티멈을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찾는다 할 때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반드시 이 로컬 미니멈에 도달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펑션의 컨벡시티, 이 함수가 컨벡스한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함수 f가 컨벡스한지 아닌지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이 f를 2번 미분해 주게 되면 됩니다. 이 x가 벡터가 아닌 그냥 실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 f'x를 구해서 얘가 이제 0보다,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아닌지를 판별해 줌으로써 f가 컨벡스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 그래프에서 이 f의 최소값이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지 아닌지 판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이 f를 2번 미분한 건, 얘를 한 번 미분하면 2x-2고 2번 미분하면은 2죠. 얘가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아닌지를 판별함으로써 얘가 최소값이 존재하는지 봤죠. 그래서 이 컨벡스 하다라는 거를 이 다음과 같은 1차원 함수에서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2번 미분해서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해 주면 되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보아왔던 이 벡터를 인풋으로 갖는 함수 f에 대해서는 이 f를 마찬가지로 2번 이 벡터 x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되게 되는데요. 얘를 한 번 미분한 것, 얘는 이제 벡터가 된다라고 했죠. 이 x가 n차원 벡터고 f가 실수를 리턴하는 함수일 때 벡터가 된다라고 했죠. 얘를 2번 미분하게 되면 얘는 매트릭스가 됩니다. 어떤 형태의 매트릭스냐면 이 f를 이 x에 좀 더 크게 그려볼게요. 자, f를 이 x의 첫 번째 엘리먼트로 미분해주고 또 첫 번째 엘리먼트로 미분해준 이게 1.1,1 그리고 이 f를 첫 번째 엘리먼트로 미분하고 두 번째 엘리먼트로 편미분 해주는 것이 1,2의 오도로 이런 식으로 이 세컨드 파셜 데리버티브가 각각의 엘리먼트에
있도록 하는 그러한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매트릭스를 특별히 헤시안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인풋이 벡터인 함수인 경우에는 이 f가 컨벡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헤시안 매트릭스가 위와 비슷하게 다음과 같은 식으로 모든 x에 대해서 표현되면 됩니다. 이 위에 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기호와 이 밑에 있는 기호가 다른 것에 유의해 주세요. 여기 밑에 있는 기호는 이 매트릭스 M이라고 할게요. 매트릭스 M의 엘리먼트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기호는 이 M이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닛일 때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닛까지 알 필요는 사실 없는데요. 얘의 정의를 쓰자면 이 M이 이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닛 하다는 것은 즉 M이 이렇게 표현된다 라고 하는 것은 정의는 무엇이냐면 이 M이 모든 가능한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헤시안 매트릭스가 모든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하게 되면 이 f가 컨벡스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컨벡시티를 체크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얘기할 텐데요. 이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닛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 알고만 있으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2번 미분한 값을 이용해야 된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펑션의 컨벡시티를 체크를 할 수 있고요. 이 어떤 펑션이 컨벡스이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배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가지고서 글로벌 옵티멀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내가 설정해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솔루션을 구할 수가 없고 에러가 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솔루션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고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어서 유의해야 되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이 x를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 한다고 했었죠. 우리가 이렇게 그레디언트도 이렇게 우리가 그레디언트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이 알파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이 알파는 여러분들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돌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설정해야 하는 값인데요. 앞에서 이 업데이트 되는 이 크기 x가 움직이는 이 크기를 이 그레디언트의 절대값, 그레디언트의 크기와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알파를 곱한 만큼이 그 움직이는 크기라고 했었죠. 여기에서 이 알파는 이 업데이트 되는 이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알파가 작은 경우
너무 작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크기가 작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이 업데이트를 해 주어야겠죠. 그래서 계산량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알파가 적당히 큰 경우 얘는 이제 최소한이라고 하기는 적당한 횟수의 이터레이션 내에서 내가 원하는 최적화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재 그래프에서 이 알파를 조금 더 늘리면 이렇게 더 적은 수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최적화에 도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 알파가 항상 커야지만 좋은 걸까요? 그거를 사실 피해야 되는, 그게 바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주의해야 되는 점입니다. 이 알파가 너무 큰 경우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밑에 있는 그림처럼 되는데요. 여기 이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시작한다라고 합시다. 만약에 알파가 작은 경우라면은 이렇게 움직여서 다음에 최적화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런데 움직이는 크기를 너무 크게 할 경우, 일단 여기에서의 그레디언트가 지금 음수이기 때문에 양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많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움직여요. 다음에 점에 도달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레디언트가 양수여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죠. 근데 방금 전에 이 원래의 x에서의 이 기울기보다 이 업데이트된 점에서의 기울기가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크기만큼 또 다시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에 도달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또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더 큰 크기만큼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바깥으로, 이렇게 함수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소값에 도달하기는커녕 이제 컨버지 하지 않게 된다 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텝 사이즈, 혹은 러닝 레이시라고 부르는 이 알파가 잘못 선택되게 되면, 너무 크게 선택되게 되면은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그 위에 있는 이 그래프와 같이 오버슛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알파는 이 함수의 이제 공유를 고려해서 적당히 작아야 됩니다. 적당히 크고 작은 알파를 잘 잡아줘야지 적당한 이테레이션 내에서 내가 원하는 이 최적화에 수렴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살펴보았고요.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이 함수를 미니마이즈 하는지, 그리고 그때 유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가 머신러닝을 하는데 이렇게 최적화 알고리즘까지 배워야 되느냐라고 불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대해서 나오고, 내가 원하는 어떤 로스 펑션을 이제 미니마이즈 하는 그 문제가 여러 번 나오고, 그것을 위해서 함수를 미분해야 되는 일이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그 부분에서 그냥 적당히만 이해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적당히만 이해하게 되면은 해당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내가 이해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풀 때 필요한 이 메소드, 이 최적화 솔버 중에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다시 말하지만 심플리스트한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이에요. 이것보다 더 복잡한 다른 알고리즘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조금 덜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효율적인 다른 알고리즘, 예를 들어서 뉴턴 랩슨 알고리즘과 같은 경우에는 이 알파를 이 해시안 매트릭스의 인버스로 주고요. 그 외에도 이 각각의 업데이트에서 필요한 계산을 줄이기 위해서 데이터를 적게 사용하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등 다양한 다른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 이거를 때에 따라선 옵티미제이션 솔버 혹은 옵티마이저 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다양한 솔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해당 솔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한 모델인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부터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따로 자세하게 배웠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업을 듣다가 다시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이번 강의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